비트코인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38,000달러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이런 장세 속에서 알트코인도 반등이 나오는데 어떤 코인들이 괜찮은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형태, 쐐기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수렴 형태는 보통 상방 이탈 확률이 높은 그런 수렴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여기 38,000 구간대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38,000 구간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38,000에는 좋은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 상으로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 구간을 보시면 이 라인이요. 여기가 이제 35,000 라인이고요. 그다음 이 구간은 이렇게 끄어 보시면 약 38,000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38,000대. 그러면 이제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굉장히 짙게 돼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짙을수록 강한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주기영 대표의 그 글을 제가 해드리면서도 말씀드린 게 기관들도 같이 물려 있는데 4만 달러 깨지면 그 구간부터는 아래부터는 되게 좋은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뭔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빠질 차트인데 혹은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빠질 차트인데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뭐 35,000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말씀드렸던 차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형태에서 보조지표의 저점을 이런 식으로 낮추면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 이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점을 갱신을 하고 보조지표의 고점을 내리는 그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걸 가지고 이렇게 내린 게 맞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뜨는 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추세를 어떻게 해요? 돌리기에 충분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맞았다면 이 컨펌을 떨어진 게 맞았다면 여기도 돌리는 게 뭐다?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월봉이 지금 마감을 하기 전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연결된 구간이 가격이 33,259가 나와요. 33,259가 나오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종가 마감하는 시점 현재가 4월 28일이니까요. 5월 1일 일요일 9시가 돼야 월봉이 시작하니까 5월 1일 9시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번 주까지는 조금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순간적 반등을 하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고 모멘텀이 무너지면 고통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달러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달러 가치가 2020년 3월에 기록한 고점 경신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 구간이 지금 되게 높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달러 인덱스가 102에서 한 103 정도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 보통 두 가지 이렇게 뚫고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RSI도 매우 높은 지점에 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죠. 다이버전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주봉이나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뚫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외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조금 이 형태라는 것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형태가 만들어지기에는 이런 모습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어센딩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올렸다가 저항을 맞고 빠지는 그러한 형태로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긴 해요. 왜냐 하면 결국 큰 관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 안에서 달러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런 모습의 형태로 올라간다 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이 하락 구간이 마지막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쉽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뭔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의 형태가 생기는데 여기가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비트코인만의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원자재는 오르고 있고 국채는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그 셈법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드를 보면요, 골드는 오히려 조금 여기서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1파동 상승 구간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의 조정이 나올 시간인데 이 구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금이 떨어지는 시점, 근데 달러는 오르고 있고 유가는 오르고 있고 원자재는 급등하고 국채는 흔들리는 상황. 이거는 이전에 겪었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가 오른다, 혹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위험자산이 빠진다,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금도 결국은 오를 건데 조정 구간을 거치고 오른다는 거죠. 그럼 이 조정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시간이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의 지배력은 점점 약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오랫동안 가져갔는데 지금은 전쟁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신흥국들이 조금 있으면 좀 힘든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환율은 드디어 수렴을 뚫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이거 환율 급등한다, 해외 거래소 써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국내 거래소가 편하다며 안 쓰신 분들 많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환율이 결국 오르겠어야 하던 시점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환율이 1265원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 말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만약 떨어졌을 경우 환율이 과연 떨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원달러의 환율이 만약에 올라간다는 소리는 달러 가치 대비해서 원화가 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조건 원화는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환율은 오른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국 화폐의 지위가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달러를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새로운 대안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법안을 결국 통과를 시켰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GDP 규모가 크고 자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를 매입하는 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여러가지 신흥국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신흥국 화폐들은 훨씬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흔들리면 이 신흥국들은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대안이 비트코인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이 비트코인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달러의 지위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달러를 쓰는 상황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경제 제재라는 그런 위험 속에서 얘네들은 이미 탈달러가 돼버렸고, 중국도 미중 무역 전쟁이 강화되면서 위안화를 더 힘을 주는 형태로 중국은 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따르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흥국들이나 이런 애들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또 만약에 탈달러를 한다면 이 달러의 지위는 이전이 최고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지위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이 달러의 지위가 유지가 될 것이냐 하면 저는 조금 의문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에이즈가 얘기를 한 건데요. 미국의 수익률 곡선 통제, 국채 만기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정책. 왜냐하면 이미 연준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푸는 개념으로 또 가면 YCC를 어떻게 되면 일정 부분 일본처럼 하는 지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게 100만 달러가 안 가더라도 뭐 20만 달러, 10만 달러, 30만 달러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다? 달러 대 비트코인과 금의 승부는 비트코인 금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전 예측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달러 비트 금이라는 거예요. 결국 얘네랑 같이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달러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암호화폐 금 수요 확대 예상한다. 실질적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레이달러도 그렇고 아서이즈도 그렇고 이런 쪽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연준이 이미 지위를 상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카드를 쓰게 되면 비트코인과 금은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의 지위가 점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은 차트를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차트고 그러다 보면 코인은 바닥을 어느 정도 찍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받으면서 변곡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뜨는 과정이고 금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만의 온전한 시간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블록체인 ETF를 출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코인베이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뭐 VC나 아니면 펀드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지가 생겨 있고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자산군이 엄청나게 암호화폐 자산군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선반영은 개뿔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제가 아는 역사에서는 대중들은 예측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냥 두 번째는 경제 위기를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라는 거 혹은 침체라는 것은 전부 다 환호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는 것이지 누구나 예언을 하고 오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한 2017년, 18년 때부터 떡락한다 했지만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먹고 그 공포에 바이 더 딥을 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비트코인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봉 마감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불안한 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먹을 만한 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브스입니다. 오브스도 이렇게 이제 어제는 이제 멤버십 방에 나가가지고 픽을 해서 좀 1차까지 갔는데 오브스도 여전히 차트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썬더코어예요. 썬더코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 둘 다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눌림이 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요즘 일봉을 마감하는 그 언저리에서 아침 뭐 8시, 10시, 11시 뭐 이쯤 사이까지 조정이 좀 오거든요. 아침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때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보시면은 어제 오브스 낸 거 이렇게 1차 타겟 갖고 그 다음에 제로엑스 낸 거 2차 타겟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입과 그 다음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뭐 장투 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금액이 좀 부담된다 이러시면 이런 브리핑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예요. 텔레그램 브리핑방이 있는데 이건 무료예요. 이것도 영상 설명란에 있는데 멤버십은 가입하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입 링크가 영상 설명란에 있는데요. 그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을 보시면 공개 브리핑방 주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렇게 큰 틀에서의 시황을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도 매매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텔레그램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방도 어제 이제 그 숏을 27일 날 숏을 이렇게 2차 타겟을 갖고 그 다음에 롱으로 전환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타겟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물도 이런 식으로 타점이 나오고 선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근거까지 이렇게 근거까지 같이 말씀을 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차트에 대한 욕심이나 좀 실력 향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관점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이렇게 실력을 향상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너무 어렵다 싶으면 관점을 참고할 수도 있는 이렇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통해서 관점을 참고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